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변경해봐 드릴 건데 오, 소리가 귀엽네요? 소리가 이런 차는 또 처음. 이거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제 목소리랑? 아 전혀 다르다.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와. 시승 네. 약하신 고산학 선생님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선생님의 시승을 도와드리는 큐레이터 서양입니다. 아,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닙니다. 네, 안쪽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와, 진짜 이쁘다. 카페예요, 매장이에요? 여기는 시승센터 겸 카페로 같이 아. 운영하고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와. 바이크랑 차량도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와. 그리고 2층까지 이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2층에도 바이크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자마자 첫인상이 너무 좋았던 게 발렛을 딱 바로 받아주셔가지고 주차도 알아서 네, 해주시고. 안쪽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와. 계단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대박. 아니, 나 차 뽑은 거 아닌데요? 이렇게까지. 실제 구매자분들도 여기 와서 되게 약간 환영받는 느낌으로 또 네, 맞아요. 축하받고 바로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가시는 거죠? 맞습니다. 와. 시승센터 공간이고요.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로 유명한 브랜드답게 시승센터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신경 너무 많이 썼는데. 소파에 네.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사실 네. 원래는 그 CR-V를 타볼까 하다가 네. 요거를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요게 네. 또 뭐 하이브리드 세단의 교과서 같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쵸.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요 차가 신형인가요? 몇 년형이죠? 이게 저희가 같은 게- 세대가 있어요. 아. 11세대고요. 23년형으로 리뉴얼 되었고 26년형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 뭐 전보다 조금 이게 전장이 길어졌다라고 얼핏 듣고 왔는데 뭐가 더 좋아진 거예요? 안에 내부가 더 공간이 좋아졌어요? 전 세대랑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디자인 자체가 조금씩 많이 변경이 됐어요. 좀 더 앞에 쪽에 모양새 보면은 저희 혼다의 패밀리 룩을 상징하는 그릴이라던가 헤드라이트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빠지면서도 예쁘게 빠졌습니다. 이제 전장이 아까 길어졌다고 했는데 휠 베이스도 좀 길어졌어요. 아. 그래서 2열에 탑승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릎 공간이 오. 10mm가 늘어났습니다. 네, 넓은 실내 공간감을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왜 이 차를 봤는데 머스탱도 갑자기 생각이 나지? 차 디자인이 모난 데가 없는데요? 막 특별히 튀지도 않지만 여기 옆에 이제 측면 같은 경우도 쿠페 형식의 테스트 음. 디자인으로 뒤쪽 라인이 루프 그러네. 라인이 유려하게 빠져 있습니다. 맞아요. 약간 요즘 트렌드 디자인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여기 분리를 딱히 안 하고 맞습니다. 트렁크랑 트렁크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네, 와, 트렁크 진짜 넓긴 하다. 이제 우와. 중형 세단급에서 그래도 굉장히 넓은 트렁크 구간이 있어요. 그러네. 여기는 이렇게 아. 액세서리 정도를 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워코드의 이런 트렁크 공간에서 가장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가로 공간이 그러네. 여기 폭이 엄청 기네요. 오. 그래서 1.23m가 됩니다. 꽤 가로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서 음. 큰 장점이 있고 아니면은 뭐 유모차라던가 또 중형 캐리어는 한 3개까지는 기본으로 들어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열은 폴딩이 되죠? 2열 폴딩 됩니다. 아, 그러면 더 넓게 길게 쓸 수 있겠네요. 요거는 지금 이제 여기서 폴딩할 수 있게끔 맞아요. 따로 스위치가 있는 거고요. 한번 해볼까요?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그럴까요? 아, 야, 이 정도면 나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긴데. 그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트렁크가 진짜 장점이네, 이 차. 요거는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닫는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아, 요거 2열 한번 제가 타보고, 부인님 키가 굉장히 크시잖아요. 저 키가 186인데, 네. 이 정도면은 지금 보여드리면 충분히 무릎- 레그룸 여유 공간이 되게 좋아요. 헤드룸을 사실 좀 걱정을 하고 왔어요. 왜냐면 맞아요. 이 차가 스포트백이라서 뒤로 이렇게 이제 라인이 떨어지니까 헤드룸은 좀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탈만은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기 또 고속 충전 포트 2개나 다 들어가 C타입으로 있고.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제 한번 실승 나가볼까? 지금 시동이 걸린 왜 상태인데 이렇게 조용하지? 굉장히 조용하죠. 궁금했어요. 이거 안드로이드 오토랑 에어카플레이 있는지 네. 궁금했는데 애플 카플레이는 없나요? 애플 카플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있어요? 제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해서 무선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애플 카플레이도 연결하시면 바로 무선으로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좋다. 준비 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앞에 직원 지시에 맞춰서 네. 이동하시면 되세요. 천천히 우회전하실게요. 우회전이요. 오, 와, 차 엄청 부드럽네. 야, 엄청 정숙하네요. 이게 저속일 때 지금 전기 모터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 생각보다 핸들링도 되게 스무스하고 좋네. 와, 차가 생각보다
벌써요? 아니 제가 차를 진짜 시승을 많이 해보지만 차라는 게 처음 첫인상은 저속 구간이거든요. 근데 되게 좋네. 이 오. 주차장에서 와라고 하시는 고객님들은 오. 잘 없으신데 오 이런 느낌이구나. 지금 첫 느낌이 좋아요. 좀 어떠신가요? 되게 컴포트해요. 의자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서 좋은 게 천장 부분이 그 시야감이 좀 답답하지 않아서 좋다. 개방감이 좋아서 좋습니다. 오, 생각보다 디스플레이 사이즈 크네요. 저희 이제 혼다에 있는 모든 차량 중에서 가장 큰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분할 화면으로 좀 쓸 수 있고 그렇겠죠? 있네. 눌러보시면 아 그러네. 이렇게 쓸 수 있네. 네, 이렇게 이거만 사용 충분합니다. 진짜 조향감 장력이 딱 좋네요. 너무 헐겁지도 않고 너무 힘들지도 않고. 아 진짜 조용하구나. 와. 지금 주행하실 때 보면 아까 저속 구간에서는 전기 주행 모드로 하셨고 지금은 엔진이 켜진 상태예요. 아. 그런데도 이렇게 조금 많이 정숙하다고 볼 오. 수가 있는데 저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정숙성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정수성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것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타보시다 보면은 전기 구간에서 엔진이 켜졌을 때 그치 그 그치. 엔진 부밍음이라고 하는 게 맞아.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크게 들리는 어. 다른 차량들이 있어요. 맞아. 바뀌는 그 충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뭔가 느낌이 딱 들잖아요. 사운드도 막 웅 하는 소리가 갑자기 켜지면서 누가 봐도 엔진이 켜졌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사운드를 갖고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엔진이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의 음은 있고 진동 같은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맞아 맞아. 주행을 쭉 하시다가 뭐 전기 구간에서 계속 엔진가 켜졌다 꺼졌다 반복을 할 거잖아요. 근데 사운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조용하고 좋아요. 그럼 이게 어쨌든 저속일 때 배터리로만 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출발할 때라든지. 네. 그러면 이제 전기로만 갈 수도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드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행 거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는 아니다 보니까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 간다라고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제 나온 건 없고 계속해서 회생제동 통해서 배터리 충전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가시면 된다고 볼 것 같고 저희가 이것도 이제 EV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작동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에요. 어느 정도 배터리가 충전이 돼 있는 상태여야 되고 저속 구간이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시끄럽게 지나가면 안 되는 구간이라던가 밤에 이제 상간이라던가 이럴 때는 이 구간을 좀 켜주시고 주행하면은 좀 더 이제 조용하게 그리고 EV 모드로 갈 수 있다. 이거 드라이브 모드가 또 궁금했던 게 네. 스포츠, 노멀 있고 에코 모드 있고 자 인디비듀얼이 이제 제가 공부하고 오기로는 좀 이렇게 섞어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엔진 파워트레인 느낌은 이제 스포츠인데 이 스티어링 휠 자체는 좀 노멀하게 맞아요. 라이트하게 좀 바꾸고 이렇게 따로따로 컷으면 되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워트레인이나 스티어링 감도를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겠고 이런 거 좋네. 커스텀 모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살짝. 커스텀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드라이브 모드 자체가 스포츠, 노멀, 에콘 이렇게 세 가지로 있잖아요. 인디비주얼 빼고 근데 요것들이 이제 다른 브랜드 차량들 같은 경우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네, 근데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 이따가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도심 주행만 한다, 출퇴근용으로만 한다, 그리고 나는 최대한 연비를 아끼고 싶다 하시면은 에코 모드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연비 효율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뭐 나는 장거리나 고속도로도 탄다 하실 경우에 그 복합적으로 사용하시면 그냥 노말로 놓고 타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이 차의 또 장점 중 하나가 연비잖아요. 그쵸. 네, 연비가 공식 연비가 한 16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실제 오너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거보다 더 길게 연비가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특히 도심만 다니시는 분들은 뭐 20까지도 보신 분들 있다라고 네. 전해 듣고 왔습니다. 네. 공부를 진짜 많이 네, 해보셨네요. 그쵸. 공식 연비는 연비 주행한 연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일반 주행이겠죠. 일반 주행. 네, 그렇기 때문에 연비 주행을 진짜 하시면 평균적으로 봐도 30 초반이 나옵니다. 진짜요? 네. 와, 30 초반. 그러면 내가 알고 온 지식은 사실 의미가 없었네. 근데 아무래도 극한의 연비 주행을 하신 분들이고 일반적으로 가볍게 주행을 하셔도 뭐 20 중반대에서 후반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야, 그러면 공식 연비 참 억울하겠다, 혼다 입장에서. 네, 맞아요. 아니, 이 차가 평균 오너들 얘기 들어보면 적어도 한 20 이상은 나올 텐데 네. 16으로 적혀 있으니까 뭔가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차랑 비교해 보시는 분들은 16이면 좀 애매한데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훌륭하다. 맞습니다. 네. 연비 주행을 최대한 하시려면은 네. 일단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속하지 않고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니까 도심에서 주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막히는 정차 구간이라든지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되게 일반적인 네. 상식으로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차에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차에 있는 모든 것? 그러면은 어쨌든 얘가 뭐 조건부이긴 하지만 EV 네. 모드로 가야 되나? 또 에코 시스템으로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야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또 뭐가 있을까? 또 이 무게 자체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나?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뒤에 뭐 트렁크에 뭐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래서 좀 빼고 맞습니다. 대충 맞나요? 대충 맞습니다. 좋아요. 거의 지금 한 3-4개 정도 오, 맞추신 것 다행이다, 같은데 다행이다. 추가적으로 진짜 조금의 미세한 그런 0.1이라도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전자장비를 조금 끄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공조라던가 히터 아니면 열선 등등 이런 전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다 전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기를 소모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아끼고 싶다 하시면 이런 것도 최대한 끄시고 추워도 그냥 추운 채로 타시고 더워도 더운 채로 타고 더운도 더운 채로 타시고 뭐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코 모드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과속 안 하는 거 그리고 급브레이크 안 밟는 거 그러려면은 최대한 항속 주행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뻥 뚫린 구간에서 내가 무조건 저속 30-40km로 간다고 EV 구간이 켜져 있으면 좋기는 해요. 하지만 뻥 뚫려 있는 도로에서는 오히려 그게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희가 100km에서도 항속 주행만 잘 하시면 EV 구간이 계속해서 켜져 있거든요. 고속 뻥 뚫린 도로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속도를 내시고 그걸 유지하는 항속 주행을 오래 하신다고 하면은 좀 더 연비적으로 아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발 컨트롤로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그 스마트 크루즈 이런 걸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뭐가 더 좋다라고 밝혀지진 않았지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연비가 커버가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발 컨트롤을 잘 못한다 라고 하시면은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크루즈 컨트롤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앞차 간격 유지한 채로 속도 줄여주고 좀 거리가 멀어지면 따라가지고 하는 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차선 유지도 있을 것이고 네. 차선 혹시 깜빡이 방향 시스템 넣으면 변경도 되나요? 변경은 안 됩니다. 변경은 안 됩니까? 네. 이 차는 지금 혹시 트림이 여러 개인가요? 트림이 한 가지로 한 가지? 이제 미국에서 직수입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러면 애초에 풀업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럼 HUD도 가장 기본인 거고 맞습니다. 혹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켜려면 여기서 일단은 차선 유지 보조버를 먼저 켜주시고 앞쪽에 초록색 값을 보이시죠? 정상 작동하는 거고 얘를 이제 키시고 그 다음에 이 속도 게이지를 올리시면 작동이 됩니다. 꾹 누르시면 10씩 올라가고요. 하나씩 하면은 1씩 올라가요. 맞아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은 차간거리입니다. 4단계까지 설정하실 수가 더 있고 가깝게 붙일 건지 맞아요. 떨어뜨릴 건지. 요 정도의 곡선은 그래도 잡아주네요.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안전 사양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브랜드다 보니까 핸들은 잡으라고 이제 경고등 바로 뜰 겁니다. 혹시 요게 터치식인가요? 터치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크 방식인가 보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전식이라고 해서 손가락만 살짝 올려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뭐 편하다고 하면은 편한데 굉장히 위험한 운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나 보수적으로 운전은 안전에 관해서는 맞습니다. 저희 혼다라는 브랜드가 안전 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조 시스템도 다 터치식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부분은 좋아요. 요즘에 이제 많이들 터치식으로 하거나 여기 부분에 좀 이렇게 감가를 하긴 하는데 이런 거 자체의 물리적인 퀄리티는 되게 좋네요. 느낌이. 와이퍼를 한번 작동할까요? 네, 좋아요. 물이 떨어지네. 와이퍼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 물 한번 쏴보시겠어요? 워시 얘기죠? 네. 쭉 쏴보시면 뭔가 특이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와이퍼에서 나오는구나. 맞습니다. 역시. 그래서 약간 이런 잔여물? 그게 적구나. 잔여물도 적고 분사량도 이제 적기 때문에 워셔액을 좀 아끼실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차의 또 장점 중 하나가 토크가 되게 높더라고요. 제가 소나타랑 비교해보니까 훨씬 높아서 처음 이제 멈췄다가 출발할 때도 잘 나가는데 제가 아까 전에 좀 밟아보니까 조금 더 가볍게 나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압박감이 이렇게 막 뒤로 쏠리거나 하는 느낌은 없는데 답답하지 않게 나간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해요. 하이브리드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직병열식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기차에 가깝습니다. 이제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중간에 보통 포지션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조금 더 전기차에 가까운 포지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속에서의 그런 토크감, 출력감 같은 것들도 이제 전기차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 차 그 서스펜션 자체는 멀티링크겠죠? 맞습니다. 그죠? 네, 전류는 맥버슨 스트럿 들어가고 이제 후륜이 멀티링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네. 이 정도면 충분히. 요거 한 가지가 조금 아쉽긴 하네. 맞아요. 요즘은 거의 어라운드 뷰가 맞아. 기본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그건 또 신기하네. 밑에는 또 희한하게 볼 수 있네요. 그 이 차가 되게 또 보수적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요. 네. 안전에 대해서. 원래 다른 차들은 그 안전벨트를 안 매도 시동은 걸려요. 네. 이 차는 안 걸리던데요? 이게 이거구나. 네, 맞아요. 건전지처럼 네. 생겼죠. 네. 이게 모터입니다. 그래서 모터에서 지금 바퀴로 들어가고 있죠. 화살표가. 그러면은 모터 주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EV가 지금 계기판에 초록 색깔 EV라고 그러네, 써져 여기 보이시죠? 있네요. 그게 이제 들어온 거고 엑셀을 한번 밟아볼까요? 네. 조금 세게. 그러면은 여기 엔진처럼 생긴 거에서 같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네. 되게 나오는 직관적으로 해놨네요. 맞아요. 이거.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으로 진짜 갔을 때에는 모터가 관여를 안 하고 엔진만 바퀴로 들어가는 영역까지 있어요. 직병렬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쓰고 있다. 되게 직관적으로 실시간 보여주니까 좋네요. 이 코스가 코너링, 그러니까 네. 롤링 얼마 좀 잡아주는지에 대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 롤링이면 괜찮네. 이게 이제 사실 뭐 롤링도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의 언더스티어라든가 오버스티어라든가 이런 바퀴가 조금 들고 밀리는 현상들 맞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 해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 이제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모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스마트한 그런 AI스러운, 요즘 또 AI가 뜨고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핸들을 어느 정도 틀었는지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들 반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시승 오시는 고객분들도 다 핸들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러네. 차가 붕 뜨지 않네.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어코드뿐만 아니라 저희 다른 차량들도 엔진 자체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맞아. 굶 뜬다라는 느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돌게요. 맞아요. 쭉 가실게요. 저속이 때 진짜 잘 치고 나가네요. 맞아요. 이게 되게 좋다. 또 한국 사람들 그 빨간 신호에서 파란불 딱 켜졌을 때 좀 먼저 나가고 싶은 그 심리 있거든요. 자, 스포츠 모드로 한번 변경해봐 드릴 건데 소리가 귀엽네요? 소리가 이런 차는 또 처음. 이거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제 목소리랑? 전혀 다른데. 그런가요? 사실 지금 80km밖에 안 밟았어요. 속도는 한 140 밟은 것 같죠? 네, 그러네요.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전기차에 보통 있는 일부러 인공적인 사운드를 내는 거구나. 맞아요. 스포츠카 감성도 또 유지하고 안전에 조금 신경을 써라 라고 해서 이런 사운드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요. 그래요? 네. 오케이. 스티어링 휠이 그렇게 무거워지진 않아요. 막 그렇게 묵직해서 BMW에서 M 시리즈 막 이런 묵직한 스포츠카 탄다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컴포트함은 좀 유지하되 조금 더 잘 치고 나가는 듯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이제 밟는 대로 좀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반응성이 좋아져. 저희 차가 저희 미션을 또 혼다 하면 미션을 얘기 안 할 수가 또 없어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ECVT인가? 그 맞아요. 미션이 되게 장점이라고 하는데 차 자체 내에서 미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변속할 때도 그렇고. 뭐가 제일 좋아요? 이제 CVT에서 좀 말씀드리면 변속기 같은 게 저희는 이제 무단 변속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단이 없는 것처럼 스무스하게 변속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자동 변속기나 이런 거 뭐 DCT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몇 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단을 변속할 때마다 계단식으로 꺾여져 있어요. 계단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속을 할 때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근데 그 충격뿐만 아니라 이제 엑셀을 웅하고 밟았을 때 뭔가 치고 나가지 않는 느낌. 답답하게 막혀져 있다 갑자기 퉁 하고 열리면서 또 나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어코드라던가 이제 CRV 이런 차량들을 처음에 이제 운전을 했을 때 이게 없더라고요. 진짜 부드러워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신호 정지하고 있다가 출발을 할 때 뭐 급출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웅하고 시원하게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이 CVT의 장점이 매력이 확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큰 장점은 그런 걸리는 느낌 없이 되게 스무스하게 감속을 할 때든 속도를 낼 때든 느껴지지 않는다. 맞아요. 거슬리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또 궁금하신 게 아까 있으시다고. 궁금한 게 네. 전용 앱으로 네. 원격으로 이제 뭐 집에서 날씨 추울 때나 더울 때 뭐 공조장치 튼다든지 히트 열선 시트 이런 거 틀 수 있죠? 그럼요. 저희 혼다 이제 커넥트라는 네. 어플이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 오너분들이 뭐 미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조 장치나 아니면 뭐 차량 시동이라든가 창문 개폐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 텀보 시트 있죠? 1열에 있습니다. 1열에 있으면 됐습니다. 2열까지 있는 거는 이제 진짜 고급 차량에서 간혹가다 있는 건데 네. 네, 보통 1열에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욕심적인 부분으로 아쉽다면 이 차는 네. 위에 그 썬루프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맞아요. 네, 운전을 하는 이 기본 주행 질감, 주행 성능은 퀄리티가 생각보다 더 좋았어요. 실제로 시승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네. 주행하고 만족을 거의 못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셨고 실제로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도 네. 다 설명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실제 주행을 한번 해봐라. 이 차는 진짜 시승을 해봐야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차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지금 잠깐 짧게 시승을 해본 거지만 네. 만약에 누군가한테 추천을 한다면 일단 패밀리카로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안에 내부 공간이 어느 정도 적재 공간도 있으면서 좀 컴포트한데 그렇다고 답답하지 않은 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제가 차를 너무 잘 탔는데 네. 또 어쨌든 구매를 하려면 가격을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차 그쵸. 가격이 지금 어떻게 돼요? 가격은 5,280만 원. 딱 단일 맞아요. 모델로만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구매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저희가 원래는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시승센터로 저희 혼다의 직영으로 시승센터로만 이제 운영을 했다가 고객님들이 여기서 계약을 하고 싶어 하시는 요청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작년부터 계약이랑 출고까지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밖에 없나요? 혹시 더고 카페가? 다른 데 없어요? 맞아요. 더고 카페는 저희 여기 분당에만 있고요. 처음에 방문했을 때 말씀 못 드렸는데 바이크 전시대에 있는 네네. 곳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바이크 시승도 하고 있어요. 와 그거 되게 특별하네. 다른 보통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시승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사야 되나? 라는 걱정이 좀 하시고 부담이 생길까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그런 부담 전혀 안 드리고 여러 번 오시는 분들 진짜 네. 많으세요. 사실 제가 혼자서 탈 생각도 약간 조금 하고 왔었는데 옆에 전문가분 설명 듣는 게 제 설명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아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차량을 다시 시승하고 왔는데 정리하자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족 패밀리카로서 선택했을 때 연비라든지 실내 공간성, 이 CVT 미션에 대한 매력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래 탈 수 있는 굉장히 컴포트하면서 경제적인 패밀리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미 혼다의 어코드 하이브리드 차량을 오랫동안 타보신 오너분이 계시다면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 하나만 남겨주세요. 이 차 살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 없이 제품의 핵심과 남들은 모르는 꿀팁까지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이.